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테크얘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를 준비한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리뷰를 위한 사용이 워낙 짧다 보니 오늘은 전작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네 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변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새롭게 출시한 이번 스마트폰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제품 소개에 앞서 갤럭시를 가장 똑똑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사전 판매 플러스 자급제폰 조합이겠죠. 이번엔 사전 판매가 8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 날 저녁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헤이즐님 그리고 권혁수님도 함께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구매하시면 사전 판매 혜택 물론 라이브 방송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매번 사전 판매 라이브 방송에서 매진이 됐었죠.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 고정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4와 갤럭시 Z 폴드 4가 그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갤럭시 폴드 1세대와 2세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끌었는데요. 특히 지난 폴더블 3세대 스마트폰은 세련되면서 컴팩트한 디자인과 함께 Z 폴드 3의 경우 S펜에 방수 기능까지 탑재해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새롭게 출시한 Z 폴드 4의 디자인은 어떨까요? 전체적인 사이즈는 갤럭시 Z 폴드 3와 동일합니다. 접힌 상태에서는 67.1mm, 155.1mm, 두께는 14.2mm에서 카메라 부분은 최대 15.8mm로 펼쳤을 경우 130.1mm, 155.1mm, 두께는 6.3mm로 거의 비슷하지만 중량은 기존 271g에서 8g이 더 가벼운 263g으로 제작됐습니다. 컬러는 팬텀 블랙, 베이지, 그레이 그린까지 총 3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폴더블의 고급스러움과 잘 어울리는 컬러는 그레이 그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린이라기보다는 뭔가 블루에 더 가깝게 보이는 컬러는 모던한 느낌이라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적당해 보였는데요.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죠. 특히 이번 갤럭시 Z 폴드 4의 정품 전용 케이스 역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난번 Z 플립 3에서 인기가 많았던 전용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한 손으로 그립하기 좋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케이스와 함께 전용 S펜을 휴대할 수 있는 케이스 등 취향에 맞는 케이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볼까? 이번 Z 폴드 4는 Z 폴드 3 대비 힌지와 베젤을 줄였는데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6.2인치로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하지만 힌지와 베젤이 줄어들어 폭이 2.7mm 늘어난 만큼 일반 스마트폰 수준으로 더 넓어진 화면비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커버 디스플레이는 24.5대 9에서 23.1대 9 비율로 메인 디스플레이는 22.5대 18에서 21.6대 18로 시인성이 더 좋아졌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7.6인치 2208에 1768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적용됐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와 동일하게 폭이 3mm 늘어남으로써 폭은 더 넓어지고 높이는 낮아져 영상 감상 시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에서 최적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 숨긴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역시 개선됐습니다. 흰 바탕에도 눈이 덜 띄게 시인성이 개선돼 영상 감상 시 몰입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와콤 입력 모듈 역시 들어갔습니다. 전용 S펜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죠. 한 가지 S펜이 기존 노트 시리즈처럼 작지만 내장형으로 나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는 아쉬움은 남았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대화면에 S펜을 통한 필기 기능은 그 여타 스마트폰과 비교하기 어려운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사율은 120Hz를 지원하지만 최적화 모드를 통해 부드러운 화면 전환과 함께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내 외부 디스플레이는 단순 디바이스만 개선된 게 아닌 서드파티와 협업을 통해 활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메타와 협업입니다. 페이스북을 사용할 경우 상단 메시지를 클릭하면 메인 화면 옆으로 메시지 창이 멀티 화면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페메를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확실히 유용한 기능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넷플릭스와도 협업을 통해 폴드4의 플렉스 모드에서 영상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거치대 없이 두 손이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에서도 동일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보고 있는 영상은 그대로 시청하면서 하단에 추천 영상 및 다른 영상 검색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영상이라면 채팅을 이어서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틱톡 역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숏폼 영상이다 보니 기존 스마트폰에서는 댓글이 영상을 가려 불편한 경우가 있었지만 Z 폴드 4에서는 멀티창을 활용해 댓글창을 별도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 어플의 경우 해당 여행지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가며 스케줄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드파티 앱에서 지원되지 않는 어플이라도 Z 폴드 4는 기본적으로 태스크바, 퀵앱, 스위칭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윈도우 노트북 하단에 위치한 작업 표시줄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 이처럼 표시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화면에 끌어올리면 멀티태스킹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이미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최대 10개까지 인지하고 있던 걸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의 리소스를 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을 활용하면 마치 덱스 모드를 사용하듯 어떠한 변화 없이도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대화면의 디스플레이를 100% 활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접히는 부분의 주름 역시 전작 대비 개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Z 폴드 4는 카메라 성능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커버 카메라는 1000만 화소, UDC 카메라는 400만 화소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후면 메인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30배 줌 원거리 촬영과 OIS를 지원하는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및 5000만 화소 듀얼 픽셀 AF 카메라를 탑재해 다양한 화각에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해 S22, S22 플러스와 동일한 카메라 스펙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특히 나이트 포토그래피 기능을 적용해 밤에도 선명한 사진은 물론 스테이블 비디오 앳 나이트 기능과 플렉스 모드를 활용하면 밤에도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성능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추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4400mAh, 거기에 초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IPX 8등급의 방수를 지원하는 건 역시 전작과 동일했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 프로세서가 사용됐습니다. 램은 LPDDR5 12GB SD램, 저장 공간은 UFS 3.1 규격으로 256GB 모델과 512GB 두 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외장 메모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노 유심과 함께 eSIM까지 듀얼 유심을 지원해 드디어 eSIM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새롭게 출시한 Z 플립 4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갤럭시 Z 플립 4는 접힘 상태에서 84.9mm로 약 1.5mm 정도 더 슬림해졌지만 배터리 용량은 기존 3300mAh에서 3700mAh로 400mAh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Z 플립 3와 닮아있지만 측면 부분을 플랫하게 디자인해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카메라는 전작 대비 다소 돌출된 디자인, 그리고 LED 플래시 부분은 조금 더 작게 디자인됐습니다. 컬러는 핑크 골드, 보라 퍼플, 블루, 그리고 그라파이트까지 총 4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Z 폴드 4가 고급스러운 느낌과 비즈니스를 위한 느낌이 든다면 Z 플립 4는 가볍지만 세련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여기에 정품 케이스 및 관련 액세서리 역시 다양하게 출시돼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항공 케이스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여행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Z 플립 4의 디스플레이는 어떨까요? 먼저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작에는 없었던 갤럭시 테마를 커버 디스플레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AR 이모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순 소비용 디스플레이가 아닌 문자 답장 기능까지 추가해 음성 혹은 이모지를 사용해 커버 스크린에서도 답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확실히 Z 폴드 4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번 Z 플립 4 역시 디바이스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6.7인치 2640에 1080 해상도를 지원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사용됐습니다. 화면 비율이 일반 스마트폰보다 22:9로 다소 긴 만큼 이번 Z 플립 4는 플립만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주사율은 120Hz, 1200니트의 피크 밝기와 함께 HDR10 플러스를 지원하고 있어 역시나 영상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됐습니다. 이번 Z 플립 4 역시 서드파티와 협업을 통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플렉스 모드에서 상단에는 카메라를, 그리고 하단에는 기능 컨트롤을 통해
별도 삼각대 없이도 다양한 효과를 넣어 원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바로 지원하는 만큼 촬영된 결과물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Z 플립4의 카메라는 어떨까요? 메인 카메라는 OIS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거기에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AF 광각 카메라 및 전면 카메라는 1000만 화소를 지원하는 f2.4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또한 Z 폴드4와 동일하게 나이트 포토그래피 기능을 지원해 야간에도 흔들림이 적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뭔가 아쉽겠죠? Z 플립4의 플렉스 캠코더 기능을 활용하면 마치 캠코더를 사용하듯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폰이 양손으로 들고 촬영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Z 플립4는 캠코더 기능을 활용하면 그립감은 높이면서 흔들림이 적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캠코더처럼 바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활용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 램은 LPDDR5 8GB SD램, 저장 공간은 UFS 3.1 규격으로 256GB와 512GB 두 모델로 출시가 됐습니다. 또한 함께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 5 및 워치 5 프로를 사용할 경우 수면 모니터링을 통한 수면 패턴 분석 및 체성분 측정은 물론 워치5의 코스 기능과 길찾기 기능을 사용해 등산 시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산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갤럭시 에코시스템을 활용하면 Z 폴드4 및 Z 플립4 그리고 워치와 버즈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스마트폰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갤럭시 Z 플립4 및 Z 폴드4의 외형적인 디자인 변화는 기대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짧게나마 이번 스마트폰을 사용해 본 결과 이제는 정말 폴드를 폴드답게 그리고 플립을 플립답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핫한 디바이스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1세대와 2세대가 폴더블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기능과 성능 그리고 활용성 면에 있어서도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대화면 폴더블 폰 그리고 깔끔한 플립까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엔 사전 판매가 8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사전 판매가 시작되는 날 저녁 7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튜브 헤이즐님 그리고 권혁수님도 함께 출연합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오픈 스튜디오로 진행되니까 라이브 방송을 직관할 수도 있습니다.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제품 체험과 함께 현장 이벤트 참여를 하시면 경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방송으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보, 미안해. 또 질렀어. 이거 화상아.